제가 박 전무님한테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자마자 저는 동물적인 속성으로 메일 주소가 있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딱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APT 공격. 야, 아파트먼트의 약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능형 지속적 이역 공격입니다. 지금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바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전문적인 공격. 뭐냐? 여러분들 이메일 해킹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보내는 메일 계정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분들의 메일 계정 갖다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래 한글의 취약점. 아래 한글 여러분들 아시죠? 또는 PDF 문서 있죠? 아도브 리더로 여러분들이 PDF 문서를 볼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MS 오피스 제품 있죠? 워드 문서나 PPT나 엑셀 문서. 이 싸가지 없는 해커들은 거기에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전무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여러분들은 어이구 전무님이 저한테 보냈구나. 첨부 파일을 보니까 실행 파일이 아니야. 아래 한글이요. 자신 있게 클릭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데스크탑은 좀비 PC가 되는 겁니다. 좀비 PC가 뭐냐? 원격에서 싸가지 없는 해커들의 지령을 받고 제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2011년도 농협 사건 아시죠? 바로 IBM 하청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패치가 안 돼 있다가 이상한 사이트 갔다가 그 노트북이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패킷이 어디로 갔어요? 노스코리아로 간 겁니다. 노스코리아가 뭔지는 아시죠? 갔더니 거기서 딱 보니까 사우스코리아 농협이요. 적어도 8개월 동안 장기적인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농협의 중요한 서버들인데 기백대를 점령해가지고 8개월 뒤에 2011년도 4월 달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APT 공격. 근데 보통 분들은 자기 컴퓨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 당해도 상관없어. 이런 무식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컴퓨터 가정 중요한 것들이 다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에서도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현대에서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 2012년도 임원 승진 명단. 높으신 임원급 메일 주소로 딱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딱 클릭하는 순간에 당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아파트먼트 약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APT 공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갑자기 메일이 왔을 때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리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APT 공격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다 엘리트시니까 기억할 것이 하나 뭐냐면 기업 돌연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업 돌연사. 싸가지 없는 일본 지식인이 만들었어요. 신조어를. 잘 나가던 회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손해배상을 무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잘 나가던 회사가 휘청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SK 네이트 사건. 중국의 짱깨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지금 손해배상이 청구 중입니다. 그래서 3,500 예를 들어서 한 20만, 10만 원이다. 그럼 곱하면 엄청난 액수죠. 그거를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중요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나라 사이버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번호 이런 거 갖다 휴대폰 번호를 또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스미싱 공격. 꼭 기억하세요. 스미싱 공격. SMS 메시지 플러스 피싱입니다.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드로이드 폰 기반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땡기는 말을 딱 보내는 거예요. 땡기는 말을. 우리 초중고 교육비 무료 지원. 그러면서 쇼트 URL, 단축 URL로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악성 어플을 다운받는 순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스미싱 공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상 자료도 갖고 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생각 없습니다. 근데 스미싱 공격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다 싸가지 없는 해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메시지 보낸 거, 카톡, 메시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또 9시 뉴스에 한 1년 전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유부녀, 의부증 있는 여자가 한 100만 원 주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남편 몰래 남편 스마트폰에 깔아놨던 거죠. 그랬더니 뭐 과정 됐어요? 이치 추적 과정 다 돼버렸던 거죠. 그걸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잡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그젬플을 듣냐면 바로 스미싱 공격으로 여러분들이 땡기는 말 이런 것이 왔을 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오원춘 사건의 진실. 지금 그럼 오원춘이 누군지는 아시죠? 살인마. 이런 거 따게 하든지 아니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무료 커피 3잔 배달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여성 동지들이 가감히 클릭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중요한 정보는 해커한테 가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기업 돌연사 이런 개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APT 공격 꼭 어떤 해킹의 진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쿠데타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APT 공격 꼭 기억하시고요. 함부로 클릭하지 마라. 2번째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도 조심하라. 스미싱 공격에 당할 수가 있다. 하나만 또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아시죠? 여러분들 다 엘리트이신 분들이니까 뭐 중요한 자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백신으로 체크할 겁니다. 제가 언론에는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맨투맨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서터에 있는 짱깨들은 국내 백신, 알약이나 V3나 바이로봇이 잡아주면 더 희열을 느껴요. 왜? 백신 우회 공격을 합니다. 백신 우회 공격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지방대 교수할 때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대학교에서 해킹을 강의했어요. 즉 제가 늙은 해커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늙은 해커의 발악, 절규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가 부족해요. 백신. 그러니까 너무 백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엘리트이신 분들 백신 업데이트 자주 하라고 언론에도 나오든지 그러는데 1%는 부족합니다. 이 대응책은 뭐냐? 제가 일단 불 킨 다음에 칠판에 좀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하면 좋겠어요. 3가지 지금 얘기했죠? 보안 솔루션을 너무 믿지는 마라.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한다. 작년도 3월 20일 언론하고 통신 이쪽에서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가요. 노스코리아 애들한테. 근데 그때도 백신을 죽여버렸습니다. 백신도 죽여버리고 백신 우회 공격을 써가지고 당했던 겁니다. 은행 같은 데서 너무 백신을 믿고 있다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한다. 이거를 쭉 기억하시고요. 자료는 제가 계속 넘기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마음만 먹으면 APT 공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호를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암호 알고리즘. 제가 네이버 누님에게 이따가 들어가서 무료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할 겁니다. 그것만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만 해놔도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제가 암호의 중요성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한 12년 전에, 한 13년 전에 러시아 19살 된 해커가 MS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져갔느냐? MS 소스 코드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운영체제는 소스 코드가 공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전자신문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MS는 이제 끝났다. 소스 코드가 해킹당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엉터리 오보를 했어요.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왜? 빌 게이츠와 그 밑에 수석 참모들이 그냥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128비트 비밀키 암호를 걸어가지고 강력하게 암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12년이 지난 지금도 해독 중입니다. 요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암호만 걸어놔도 서부전선 이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신 분이 많을 건데 강력한 암호를 걸어라. 암호 알고리즘 해가지고 걸어라. 단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NHN 저기 일본에 있는 제 아우해커가 옛날에 저하고 소주 먹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유료 야한 성인 사이트가 국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해킹했대요. 그래서 내가 혼내줬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대. 그래서 뭐냐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여성 동지 회원이 더 많대요. 요건 그냥 슬쩍 웃기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더 놀랍대요.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갖고 와가지고 패스워드를 크랙을 해봤더니 여성 동지들 중에 패스워드가 이뿐이가 그렇게 많더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암호를 거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암호를 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은 필기 잘 하시니까 꼭 오늘 말하는 한 5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만 잡아도 재수 없으면 100살 가정, 120살 가정 사는데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호를 걸어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걸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대학교 나온 제자가 있는데 컴퓨터를 딱 켜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패스워드를 길게 쳐. 그래서 이 친구 지금 GS에 있는 친구인데 기용아 너 그 패스워드 너무 길게 치니까 네 여자친구 이름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커들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전무님이 원한이 있어. 해킹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박 전무님의 인적사항 다 조사합니다. 해커들은. 정말 해커들은 해커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세컨드가 있으면 세컨드 인적사항까지 다 조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드가 있으면 서드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전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사전 파일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일 저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머니투데이 만세 뭐 이런 거 암호 걸어놓으면 해커들은 금방 합니다. 전혀 예측 못하는 암호만 걸어놔도 설령 해킹을 당하고 APT 공격에 당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서부전선 이상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APT 공격,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한다. 스미싱 공격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죠. 야, 그래서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쪽 안 보시니까 말로 하면요. 비밀성이 중요합니다. 야, 비밀성이 중요한 자산. 여러분들은 머니투데이니까 비밀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알아야지 다른 데로 공개되고 개인정보도 비밀성이 중요한 자산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암호를 걸어 놓으시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무결성이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해커가 변조를 해. 변조. 예를 들어서 해킹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조직에서 한 명이 해킹 당했으면 거기를 좀비 PC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보내는 패킷을 중간에서 그걸 우리는 중간자 개입 공격이라고 합니다. 나 너 증오해 이렇게 변조할 수 있어요. 변조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저는 이쪽 내부는 깊이는 모르지만 무결성이 중요한 자산 같은 것도 있다. 변조가 가능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가용성은 여기 전산 요원들이 아시면 됩니다. 야, 무슨 얘기냐. 가용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 정도는 기억하면 좋죠. 뭐냐. 제가 이럽니다. 젊은 애들 해커가 되려고 싸가지 있는 해커가 되려고 오는 친구들을 강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성을 꼭 봅니다. 인성. 뭐냐. 여러분들 마포대교 아시죠? 아, 마포대교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많이 좋은 말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괜히 실현당하고 그래서 마포대교 갔다가 뜻한 바가 있어 다시 오지 말라 그래요. 쇼 부리지 말라 그래요. 저태 오라 그래요. 너 진짜 세상 살기 싫으면 나한테 오라 그래요. 아니면 여기 무슨 이석기인가요? 국회의원? 이석기 맞나요? 뭐 이석기 국회의원이 교도소에서 무슨 생활하는지 궁금하다 이러신 분이면 저태 오시면 돼요.
제가 따뜻한 공격 툴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격 툴을 여러분들 노트북에 딱 설치한 다음에 그냥 엔터 칠 때도 그냥 치지 말고 요 새끼손가락으로 엔터 탁 치는 순간에 현대식 교도소로 바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 뭐 타겟을 여기 머니투데이 홈페이지를 타겟으로 잡아서 제가 준 툴이 있어요. 따뜻한 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툴을 딱 쳐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머니투데이 아니면 청와대 홈페이지는 맛이 가버립니다. 그럼 바로 현대식 교도소로 갑니다. 바로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가용성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산 요원들은 여기 중요한 서버들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용성이 중요한 자산이 있다. 이래서 마음만 먹으면 현대식 교도소로 갈 수, 충청부터 단양에 현대식 교도소 있습니다. 그걸로 바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이따 부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사식 갖고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정보보호는 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 3월 20일 사건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용성 문제, 무결성 문제 다 들어갔죠? 부팅조차도 안 됐죠. 부팅조차. 컴퓨터가 부팅도 안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다 가용성 문제, 비밀, 요거 무결성 문제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식별이 가능한 그런 거를 개인정보라고 말하는데 식별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뭐가 끼어가지고 너 서광석이가 확실하다. 이런 걸 법에서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어디다 저거는 휴대폰 번호 하나 적어도 저는 개인정보로 취급합니다. 왜? 그 휴대폰 하나 갖다가 무작위로 그 사람을 스미싱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그런 휴대폰 번호 하나, 이메일 주소 하나, 이 이메일 주소가 누구 건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개인정보로 취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정보 유출. 요것도 또 하나 알아보세요. 정보 유출. 정보 유출하면 여러분들 꼭 생각할 게 USB입니다. USB. 여러분들 USB 조심하셔야 돼요. USB 갖다 정보 유출을 많이 합니다.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렌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이버의 범죄의 증거를 잡는 학문,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포렌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USB 갖다가 무슨 중요한 정보를 몰래 상사 몰래 복사하다가 부장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USB 딱 뽑아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습니다. 안 걸릴 것 같죠? 포렌식에서 다 잡힙니다. 레지스트리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USB 증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USB 갖다 정보 유출을 많이 하는데 USB 함부로 했다가는 저 사이버 수사대나 대검찰청 이런 데서 다 잡을 수가 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 USB 갖다 정보 유출을 많이 하는데 다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요. 요 물리적 보안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인도 시스템을 쓰고 있죠? 인도 뭐 세븐이나 A나 2008 서버나 이런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USB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퇴근한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CMOS를 건드려 가지고 USB고 저 4기가짜리 딱 집어넣어서 뭐 조치를 취한 다음이죠. 딱 한 다음에 USB로 부팅시킨 다음에 패스워드를 초기화 시켜버려요. 엄게 만들어 가지고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내 컴퓨터는 내 노트북은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해킹 당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물리적 보안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도 시스템 패스워드를 초기화시켜서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CMOS에도 패스워드 건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하드웨어 해커들은 뜯어가지고 CMOS에 거기에 있는 배터리, 리튬 전지를 빼가지고 3분 정도만 빼놓고 있으면 방전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 보안도 신경 써라.
이것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아까 포렌식을 얘기했으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많으시고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시니까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개동에 있는 현대건설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500명씩 매번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특강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부장님이 저보고 포렌식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래 조금.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갔어요. 현대건설에서 무슨 포렌식이 왜 필요해?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 업체, 건설업체들은 단합을 많이 한대, 단합. 단합이 뭔지는 아시죠? 단합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 요원들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PC를 다 가져간대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포렌식으로 딱 해가지고 단합의 증거를 딱 잡는 거예요. 단합의 증거를 잡아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증거 잡는 게 뭐예요? 포렌식이죠. 그럼 증거를 없애는 건 뭐겠어요? 안티포렌식입니다. 안티포렌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원했던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법을 포렌식을 깊이 배우면 지우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를 없애는 법. 요 기자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휴지통 같은 데 있죠? 여러분들 리사이클 빈 폴더 같은 데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자료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 방금 전까지만 필요했어. 제거시킬 때 뭐가 나와요? 영구 삭제할 거냐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영구 삭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희열을 느낄지 모르지만 포렌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지통에 지은 파일 다 복구 가능합니다. 그게 포렌식입니다, 여러분들. 포렌식이에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시는데 삭제할 때는 영원히 삭제하는 법을 제가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방대학교에 있다가 2001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그 앞을 지나왔는데 하나그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그때 뭐냐? 우리 존경하는 형님 한 분 계십니다. 김승현 형님. 아시죠? 자식 사랑이 지긋하신.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정치적 사건으로. 근데 하나그룹에서 저한테 포렌식에 대해서 2시간 특강을 부탁했어요. 2001년도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포렌식이 뭐 알지도 못할 때인데 어떻게 알아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내막을 알았어요. 정치적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검찰청에서 하나그룹을 기습 공격할 거를 첩보를 입수해갖고 전산 요원들한테 해당되는 에비던스, 증거들을 다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휴지통에 집어넣어서 다 삭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대검찰청 요원, 제 똘마니 제자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다 복구해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분명히 다 지웠는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총수님이 미국에 1년간 정치적으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CEO들 대상으로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요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게 하나그룹 거예요. 제가 거기서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시고 그러는데 이 정보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머니투데이를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영원히 복구 못하는 툴, 안티포렌식 입장으로 영원히 복구 못하는 툴 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불 켰을 때 그런 거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구 못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구 못하는 툴을 쓰지 않고 까딱 잘못해서 삭제를 했다. 복구하는 툴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과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와 관련되겠어요? 바로 가용성 문제죠. 가용성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식 교도소. 마음만 먹으면 가용성을 깨트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시라. 다음에 뭐 스미싱 공격,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런 걸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뭐야? 정보 유출. 정보 유출에는 내부자 해킹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의 접근 제어를 통제를 좀 해주시고 내부자가 어쩔 수 없이 인간적 관계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거 있죠? 중요한 정보는 암호를 걸어놔라.
암호를 걸어놔라. 특수문자 이런 거 해가지고 암호만 걸어놔도 한 10년 이상은 해독이 안 된다. 요번에 국내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이 엄청났었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하고 삼성 같은 경우도 유출됐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 암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여러분들 내부에도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꼭 암호를 거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근데 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뿐이, 예뿐이, 곧뿐이 이런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걸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같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같이 수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저 교직에 있는데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그 얘기는 간두고요.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한 50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옛날 한 10년 전에 사기 당했어요. 공부만 했다가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있다가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 나라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싹 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언장 PC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소장이라는 파일이 있어. 이게 뭘까 하고 딱 클릭을 했더니 암호를 걸어놨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50번 정도 사기당한 내용을 적었는데 제 후배 검사들한테 막 했더니 걔네들이 형수님 무슨 약점 잡힌 게 있어? 이런 얘기가 와가지고 깨끗이 다 포기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최남옥입니다. 암호를 이제 생각한 겁니다. 최남옥 바보 아니야. 바보 최남옥 아니야. 우리 큰딸이 솔리비예요. 솔리비 엄마 바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암호 패스워드 크래킹 툴을 돌렸어요. 돌리고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딱 들어오니까 크랙이 돼 있어. 참 서강석이 실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영타에서 고소장이요. 제 나름대로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파일의 이름을 고소장으로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건 저같이 얕은 사람, 머리 얕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해커들은 집요합니다. 돈맛을 아는 해커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암호 걸 때는 특수문자 이렇게 해서 예측 못하는 암호를 걸어주셔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정보보호 중요성 얘기해도 피부에 안 닿을지 모르는데 요 말만은 키 조그맣고 못생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해킹 당한다. 중요한 정보, 내 정보, 다른 사람의 정보, 기사 정보 암호를 걸어놓으시면 상관없다. 요거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삼성카드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돼가지고 휘청거려가지고 여기에 제 제자들이 여기 막 특채로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머니투데이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협입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벌어졌던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년도 2010년 8월 달에 벌써 IBM 하청업체 직원 노트북에서 당해가지고 벌써 노스코리아로 가가지고 8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2011년도 4월 달에 농협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농협 사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쪽팔린 사건입니다. 한 명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 머니투데이 경쟁업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당할 수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젊으신 분들 많으니까 열정이 있는 패션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조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내 컴퓨터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PT 공격에 당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초중고 교육비 무료 지원 우리 아들 돌잔치가 있습니다. 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쇼트 URL로 딱 온 거를 클릭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설치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중요한 정보는 다 가버린다. 제가 웃기는 얘기가 진짜 있는 얘기라고 해요. 의부증 있는 여자가 남편 이치 추적도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잘못 다운받은 또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짜 농협,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를 해커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어플을 설치해 딱 해놓으면 신한은행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가감히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를 칩니다. 그럴 때 틀리다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 늙은 해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가 한 25년간 해킹 세계를 맛봤는데 뭐 네이트온이나 메신저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정보 입력할 때만은 여러분들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양주 한 병을 먹었어. 희청거려. 그래도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데 틀리다고 나온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스미싱 공격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당해가지고 신한은행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 똑같아가지고 가감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를 입력했는데 틀리다고 나온다. 벌써 당한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하다. 다시 치는 순간에 진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빠지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벌써 그 전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보는 탈취당한 겁니다. 왜? 돈맛을 하는 해커들은 별짓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그젠 플러스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중요한 정보 입력할 때만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서 공인인증서 암호를 딱 쳤는데 정확히 쳤는데 틀리다고 나온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책이 뭐예요? 빨리 다른 PC에 가가지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요 하나의 이그젠플이지만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히 쳤는데 틀리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여러분들 PC 같은 데서 그랬다. 그럼 잽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되는 거에서 뭐 여러분들 컴퓨터가 당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선 빨리 뽑고 공인인증서가 할 때는 공인인증서 빨리 다른 PC에 가서 재발급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라요. APT 공격을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한 이유가 자기 컴퓨터 당해서 내 컴퓨터 해킹 당해도 나 상관없어. 이렇게 무식이 고도로 발달한 머니투데이 직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리얼리? 네. 그럼 있잖아요. 데스라 뭐 있잖아요. 그걸 해야죠. 뭐 선전했었던 거 그걸 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애국심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왔을 때 이런 걸 클릭하면 당한다. 이런 거 당하게 돼 있습니다. 독도가 지금 일본이 이 독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빨리 청원을 해 주십시오. 10만이 넘었으면 우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애국심으로 잘못 클릭하는 순간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싱 공격을 할 때는 여러분들 땡기는 말, 사회공학적 기법이죠. 이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돼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까지 왔어요? 좀비 PC는 여러분들 오늘 들어봤죠? 좀비 스마트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점령해서 머니투데이 직원들 한 반 이상이 좀비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 노스코리안 놈들이 했으면 청와대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경찰서도 가야 되지만 머니투데이 직원 중에 반 이상이 청와대 홈페이지 공격하는데 이용됐다. 아주 신뢰성, 이미지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 PC, 좀비 스마트폰 가정 도래된 시대다. 이 해커들은 정말 상상을 불허한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안 보여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면 저쪽에 안 보이신 분들 오뚜기 열라면 먹을 것 같아요. 열나실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유출, 내부 정보 유출, 중요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오늘 뭐 했지만 암호를 걸어놔라.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죠.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폐기. 여러분들 이면지 같은데 돈을 아끼려고 이면지에다 중요한 정보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괜찮은 파쇄기 있죠? 파쇄기에 넣어야 됩니다. 요새는 좋은 파쇄기인데 옛날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동국대 간첩 사건 아십니까? 교수 간첩 사건. 그때 국가기관에서 그놈을 잡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호텔에. 그랬더니 이놈이 딱 눈치채고 파쇄기에 집어넣었어. 중요한 정보, 증거를.
그랬더니 국가기관, 지금 뭐예요? 국정원이죠? 국정원 요원들이 그 파쇄기에 집어넣은 거를 6개월 동안 짜집기 해가지고 증거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쇄기도 뭐예요? 완벽한 파쇄기를 써야 돼. 옛날 파쇄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정보 유출입니다. 여기 오늘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일하시는 아저씨, 아줌마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돈맛을 아는 전설적인 해커가 있습니다. 미국에 케빈 미티니. 걔네는 휴지통 가정 뒤져가지고 신용카드 정보를 막 훔쳐가고 그랬어요. 케빈 미트릭이라고 있어요. 이 세계에 알아주는 해커거든요. 기술로. 근데 걔가 그런 것도 했어요. 휴지통도 뒤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것 좀 알고 계셔요.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요새 들고양이가 많죠. 야, 여러분들 CD 같은 거 있죠? CD나 하드디스크 같은 게 있죠? 근데 뭐가 있느냐? 제가 수학과 출신입니다. 고대 수학과. 수학과 나오다 암호화다 해킹으로 빠졌는데 저는 수학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코딩 시어리, 부호 이론인데 야, CD에 여러분들 개인정보 아니면 작년도 2013년도 머니투데이 기사 보관을 하기 위해서 CD로 거놨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들고양이가 반을 핥혔어. 그러면 잘 모르신 분은 에이 재수없어. 거기 1년 동안의 기사 정보가 있는데 고양이가 반을 핥혔으면 재수없어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토스해서 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지 수학을 썼기 때문에 부호 이론을 썼기 때문에 수학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돼요. 하드디스크가 불량이다. 그냥 버렸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수학을 썼어요. 부호 이론, 코딩 시어리를 썼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특히 USB 같은 것도 코딩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몇 번 포맷을 했어. 만약 이 USB에 있는 자료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돼. 이거 공개했다가는 우리 머니투데이가 흔들거려. 그래서 몇 번 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포맷을 몇 번 할 겁니다. 그래도 당합니다. 돈이 문제지. 대검찰청이나 여기 그 요원들 안 계시죠? 저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은 최첨단 기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로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그런 기기가 있어요. 그런 기기를 써서 여기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용해를 시켜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슬쩍 버렸다가는 수학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야,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땐 조심하라. 파쇄기도 얘기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야, 이거는 뭐예요? 정보 유출입니다. 자동차 핵심 기술 같은 게 유출됐다. 야, 디스플레이 기술. 제가 LG 디스플레이 구미 같은 데 가서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물리적 보안이 확실합니다. 정말 잘해놓은 거죠. USB 같은 것도 못 갖고 가게 하고 정확히 해놨어요. 이런 정보 유출을 많이 하고 있다.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개인 노트북. 특히 기자님들 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노트북이 갖다 뭐 이렇게 막 적으시고 그러는데 그 노트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보호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 분실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노트북 분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암호를 걸어놓고 노트북에 있는 중요한 자료는 암호를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정보보호 세계에서 노트북 분실 사고는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해서 노트북 분실 사고 이거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부터 뭐가 있어요? 야, 정보보호 유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먼저라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기술로서 정보보호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안 솔루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배웠죠? 하나,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죠? 진짜입니다. 믿죠? 이제 늙은 해커의 발악이라 그랬죠? 어디 가가지고 늙은 해커라고 하면 막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정보보호 컨설팅도 받고 그래가지고 뭔가 선구자들이에요. 선각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까딱 마인드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클릭하는 순간에 APT 공격으로 다른 사람이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오래된 얘기예요. H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알아주는 H그룹. 하나그룹은 아닙니다. H그룹. 거기에 정보보호 담당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전사적으로 유세차 모을모시에
백신 업데이트를 다 하게 해가지고 백신을 다 돌려가지고 악성 코드 다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휴가 갔다 온 여성 동지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컴퓨터를 키는 순간에 악성 코드가 또 전파됐던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당한다. 정보보호는 뭐다? 체인과 같습니다. 체인. 여러분들 체인이 뭔지 알죠? 자전거 체인, 사슬.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에요. 그 약한 고리 하나 때문에 전체 체인이 당할 수 있다고 세계적인 암호학자 브루스 슈나이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보호 하신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정보보호는 체인과 같다. 이에서 약한 고리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당할 수 있다는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나만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 머니투데이 오늘 특강은 석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것은 뭐예요? 접근 제어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접근 제어. 꼭 필요한 거는 해당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에서는 오늘 얘기했죠. 고소장, 이쁜이 이런 거 암호 걸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 남자친구 이름, 여자친구 이름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 자기 세컨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암호는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다음에 뭡니까? USB 같은 거 조심하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머니투데이를 이해한다면 집에서 컴퓨터 쓰다가 거기에서 뭐 USB 쓰다가 그 USB를 갖고 회사 오면 안 됩니다. USB는 악성 코드의 전파의 주범입니다. 농협 사건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2011년도 4월달 농협 사건이 USB 갖다 전파됐던 겁니다. 그래서 USB를 집에서 쓰는 USB, 회사에서 쓰는 USB 따로따로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반드시 제가 이따 말하는 사이트를 가르쳐드리면 그 사이트 가서 완벽한 백신은 존재 안 하지만 1%가 부족하다 그랬지만 그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 있는 파일이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이따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PC 아까 물리적 보안 얘기했죠. 인도 시스템은 마음만 먹으면 패스워드를 순식간에 변경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잘 보관하라. 백업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암호를 걸어서 하면 되겠죠. 암호를 걸었으면 갖고 가도 적어도 10년은 해독이 안 되니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 얘기했지만 PDF를 조작해가지고 APT 공격을 한다 그랬죠. PDF 문서. 그럼 대응책이 뭘까요? 대응책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PDF 보는 문서가 저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도비 리더죠. 아도비 리더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 안 걸립니다. 아까 또 무슨 얘기했어요? 아래 한글의 취약점이 지금까지 5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취약점 찾는 놈은 정말 실력 있는 놈이에요. 근데 5가지 정도 취약점이 나왔던 아래 한글 대응책이 뭘까요? 바로 아래 한글 업데이트를 하면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래 한글 업데이트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당한다 이겁니다. MS 오피스 제품을 이용한 워드 문서, PPT 문서, 엑셀 문서 잘못 클릭하면 당한다 그랬죠? 대응책은 뭐예요? 카운터 매저, 세이프 가드. 대응책은 뭐예요? MS 오피스 제품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 벤더사는 취약점이 있으면 빨리 패치를 해주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사우스 코리아 남정네들이 많이 보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곰플레어라고 있습니다. 곰플레어. 야동을 많이 보는 곰플레어. 이거 몇 년 전에 싸가지 없는 애국 해커가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냥 공격 코드로 점령해버렸습니다. 대응책은 뭘까요? 곰플레어,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거는 좋지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많이 하는 게 고돌이 있죠. 고돌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상 파일과 악성 파일을 합치는 프로그램이 뒷담 안에 있습니다.
정상 파일과 악성 파일을 합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원격 조종 프로그램.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백신이 못 잡아지게 우회 공격한 다음에 고드리하고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띄워놓습니다. 뭐라고? 최신 야한 고드리. 이렇게 하면 땡긴다고요. 특히 음식점에 카운터 보는 아저씨들 심심하면 고드리 하거든. 그거 딱 클릭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백신으로 체크하겠죠? 근데 백신 우회 공격을 해서 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뭐 원격 조정 프로그램하고 합쳤으면 딱 다운받으면 여성 동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이나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있는 달려있는 노트북을 갖고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이제 앞으로 뭐예요? 노트북 앞에서도 옷 깨끗이 입고 계셔요. 동영상 다 캡처해 가버리죠. 앞에서 사운드, 야한 소리도 내지 마세요. 사운드 다 캡처해 갑니다. 아시잖아요. 국가기관에 높으신 분들이 회의할 때 노트북 앞에 딱 놓는데 그 전에 벌써 국정원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검사합니다. 회의록, 사운드 다 캡처해 가니까 모르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탕화면 해킹을 시연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격 조종 프로그램에 당했던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스마트 TV도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TV 앞에서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옷 깨끗이 입고 계셔요. 업데이트는 됐지만 또 새로운 취약점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꺼놓지? 꺼놔도 보입니다. 전원을 빼야 됩니다. 이거 국제 해킹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기가 나타나도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돼. 그런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 안 받는 게 좋지만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았더라도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짱깨, 서투리 짱깨들이 우리나라를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93년도, 4년도에 제가 리눅스 하다가 짱깨들 때 리눅스 하다가 2번이나 포맷 당해가지고 저는 짱깨 얘기만 나오면 복수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하다가 포맷 당해봐요. 그것도 2번 당해봐요. 안전히 사무칩니다. 사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점이 있으면 얼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 소토의 짱깨들은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공개를 안 합니다. 공격 코드도 만들어버려요. 그런 공격을 뭐라 그래요? 제로데이 공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로데이 공격.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도be 플래시 플레이어 있죠. 그거의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끔 키다 보면 아도be 플래시 플레이어 업데이트 할 거냐고 딱 나오죠. 근데 안 해. 안 하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플리즈. 꼭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소토의 짱깨들이 아도be 플래시 플레이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취약점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얼마 안 걸려요. 딱 업데이트 해놓고 다른 작업할 수 있어요. 급하다고 나중에 이러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조직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죠. 다음에 뭐예요? 이건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안 들어가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는데 친한 사람이 따가서 아이고 부장님 잠깐만 컴퓨터 쓸게요. 허락하는 게 우리나라 인지상정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믿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사랑의 백도어나 이런 거 설치하고 나갔으면 또 APT 공격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칠 때 친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거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거는 아니지만 한 명이 당해가지고 전체가 당할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예요? 이건 뭐 상식이죠. 인간 세상이 그렇죠. 혀끝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술자리나 어디 갔을 때 내부에서 있었던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조심하셔라. 이거 한자로 멋있는 말 있죠. 수구여병 해가지고 혀끝을 조심하라. 이 얘기가 정보의 세계도 통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악한 해커가 옆에 있다가 이거 돈이 되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야, 끝났습니다. 야, 잠깐 칠판에다 여러분들 꼭 필요한 자료 몇 가지만 적어드릴게요. 큐어 is my password. 야, 꼭 외우기 쉽죠? 나의 패스워드는 안전하냐?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머니투데이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크랙을 해가지고 적어도 50년은 걸리게 0.0001초 만에 크랙 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영원히 복구 못하는 툴, 이레이저 같은 툴이 있다. 이레이저. 이거는 영원히 복구 못하는 툴. 까딱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삭제를 했다. 그럴 때 복구하는 툴이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스카벤저가 있습니다. 스카벤저. 이거는 복구하는 툴이고 이거는 영원히 복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카벤저.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해서 중요한 기사 내용 같은 거를 삭제했을 때 복구하는 스카벤저. 제가 말한 거 이건 무료 소프트웨어고 이건 돈 주고 사는데 여기 지금 컨설팅하는 제 제자들이 있는데 달라 그러면 줄 겁니다. 안 주면 저한테 일르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